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오늘 우리 오랜만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7%대 올랐지만 코스피 100이 2% 넘게 오르면서 대형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대형주들의 좋은 흐름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라고 할까요? 이거는 첫 번째는 일단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너무 많이 빠진 부분, 그 다음에 지지 라인을 이탈하지 않은 부분 등등이 우리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렸고 대형주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환율이 오늘 좋았고요. 또 정부의 오늘 동해 원전이 아니죠. 석유 시추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증시를 또 이끌었습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어쨌든 많이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올랐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 타이밍을 잘 잡는 사람과 그렇지 못했던 분들은 오늘 대응이 좀 달랐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시장에 대한 의심, 의혹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밖에 없었을 텐데 어쨌든 지난주 후반부에 이제 개인 소비 지출 PC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 그대로 2.7%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안도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미국 선물 지수도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가 하루 종일 이어졌고 환율도 좋았고 모든 게 이제 좀 안정되는 느낌으로 시장이 진행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엔비디아의 HBM 확대 젠슨 황 대표의 CEO의 이제 발언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오늘 반도체 쪽에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됐었는데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일부 종목들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좀 주가가 오히려 좀 많이 빠졌죠. 이제 오늘 장중에 그렇게 반도체들 중에 보면은 오늘 이제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었고 많이 빠진 종목들이 좀 갈렸습니다. 엇갈렸어요. 그래서 물어보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동안에는 이제 어떤 특정 어떤 유통망을 갖추고 이제 특정 업체의 어떤 제품을 쓰고 그게 어떤 하나의 먹이사슬 아니면 이 어떤 밸류 체인 이런 뭐라고 표현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생태계를 구성을 했었는데 이게 시장 전체가 엄청나게 커져버리면 다양한 업체들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1등, 2등, 3등 이렇게 줄 섰던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가졌던 회사들이 경쟁업체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이미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시장에 대해서 이제 1등 최상위 포식자는 엔비디아라고 보면 이제 그 다음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 한미반도체 같은 그런 종목들이었다고 보면 한미반도체는 그거보단 좀 아래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다 공급했던 거의 시장 내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던 회사들이 이제 경쟁에 좀 더 큰 경쟁의 바다에 이제 던져졌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 업체 너 말고도 이제 다른 업체들과 경쟁을 시켜서 우리는 다른 제품을 가져올 수도 있어. 이런 우려가 실제로 나온 거고 그 중에 하나가 한화정밀기계인가요? SK 하이닉스에다가 이제 공급을 하면서 한미반도체를 직접 위협하는 TC 본더라는 제품을 이제 공급하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엔비디아의 얘기와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이제 시장의 경쟁이 좀 치열해지겠구나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반도체 업체들 간에 조금 희비가 좀 엇갈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이 전체적으로 커지면 전반적으로 이 파이가 먹을 게 많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조금 눌렸던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좀 빠졌던 종목들이 빠른 속도로 회복 3-4%씩 기본으로 오늘 올랐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2%대 특히 삼성전자가 이제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 반등이 나왔죠. 이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빠질 만큼 빠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코스피 오늘 637 종목이 올랐고 249 종목이 빠졌습니다. 1.74% 올랐고요. 코스피 100이 2.17% 올라서 대형주 흐름이 훨씬 좋았고요. 자, 코스닥은 1024 종목이 올랐고 515 종목이 빠졌습니다. 0.56% 올랐고 코스닥 150은 0.28% 올라서 코스닥은 대형주들의 흐름보다는 중소형주의 흐름이 좋았다. 그리고 오른 종목은 조금 오르고 빠진 종목이 크게 빠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비슷하게, 특히 금융투자가 강하게 매수를 했고, 코스닥은 외국인의 매수가 좀 더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선물지수는 0.23% 오르고 있지만 나스닥의 경우 아직은 나스닥 개장까지 멀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원달러 환율이 0.6%대 8원 40전 하락하면서 1376원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자, 국제유가 1% 넘게 하락하면서 76달러대로 내려왔네요. 코스피는 지난 주말에 해외 증시 혼조세에도 원화 강세를 보이며 1%대 상승 출발한 증시가 장중에 원화 강세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전기 전자주 중심의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폭을 확대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지난 주말 나스닥 약보합에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금리 하락과 환율 하락으로 코스닥 지수 상승 마감, 이런 제목으로 미국의 4월 PCE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국채금리 하락으로 상승 출발한 지수가 환율 하락과 함께 양호한 5월 수출 지표로 0.56% 상승했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를 기반으로 유통과 섬유, 의류 등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동해 석유 매장 발표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석유 매장은 이거는 정부 대통령 발표가 있었지만 이건 100% 확신하고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좀 일시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파봐야 하는 건데, 그렇죠? 파봐야 알죠. 그리고 아닐 확률이 더 높고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아직은 이게 장밋빛으로만 보면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격 매수 이런 데는 별로 매력을 느끼지,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시장을 이끈 거 자체는 팩트가 맞으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시총 상위주들 보면은 오늘 온통 빨간 가운데 현대차가 4.74, 삼바 3%대, 삼성전자도 3% 정도 큰 상승이 나왔죠. 반면에 KB금융과 신한지주가 약보합 정도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닥은 실리콘2가 14%대, 알테오젠이 7%대 올랐는데, 어제 제가 영상에서 그 외국계 리포트들 일부 앞부분에 보여드렸는데, 외국계 리포트를 이렇게 리포트 전체를 보면은 그 피어 그룹들, 경쟁사들끼리의 분석이 아주 세밀하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실리콘2에 대한, 제가 마이크를 떨어뜨렸네요. 그 실리콘2에 대한 이제 투자 의견이 스트롱바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하필이면 어제 이 실리콘2 말고도 반도체도 그랬고, 이제 여러 업종들을 이제 선보여 드렸는데, 그 중에 외국계에서 상당히 강하게 실리콘2하고 어제 한 8종목 정도, 9종목 정도의 그 스트롱바이 의견을 6월 1일자로 제시한 종목들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알려드렸었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실리콘2였는데 오늘 굉장히 크게 튀어서, 역시 이게 조금 더, 그러니까 외국계 리포트가 그렇게 나온다는 건 외국인들이 참고할 만한 정보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흥미롭게 오늘 이 흐름을 좀 봤고요. 그리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스트롱바이 좋은 의견 을 제시한 종목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이제 20만 원 코앞까지 오고 나니까 이거는 좀 비싸다는 느낌도 들어서 계속 갈까?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또 삼천당제약, 또 이오테크닉스 오랜만에 3%대 상승이 나왔고요. 빠진 종목들 보니까 HLB가 6%대, HPSP, 솔브레인 같은 종목이 2%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업종은 단연코 전기가스 업종인데 대성에너지와 한국가스공사가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와,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이 상한가 대단합니다. 정부 발표 때문에 그런 거죠. 경동도시가스도 13%대 올랐고요. 반면에 기계업종이 많이 빠졌는데 한미반도체가 오늘 9%대 하락. 또 KC코트렐과 다이나믹 디자인이 6%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유통이 제일 좋았네요. 흥구석유 상한가, 중앙에너비스 거의 상한가 29%대, 대동스틸 28% 정도 올랐네요. 그리고는 실리콘2 14%대 올랐고요. 자,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제일 안 좋았는데 범한 퓨얼셀과 에이텀이 7%대, LS 머트리얼즈 5%대 하락했고, 당연히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WCP라든가 서진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하락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은 유한양행이 오늘 9%대 올랐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 종목 분석할 때 유한양행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좋으니까 들고 계시라고 곧 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가요. 갈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안 가면 내일 가고 내일 안 가면 모레 갈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런 종목이었고요. 장중에 10% 넘게 오르다가 이제 9% 정도 상승 마감했고, 한올바이오파마도 5%대 올랐습니다. 빠진 종목은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가 4%대 하락이 나왔네요.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지노맨 컴퍼니 상한가, 오스코텍 21%대, 신일제약 9%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에드바이오텍 12%대, 파마리서치 10%대, TNL 9%대 하락했습니다. 자,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삼성전자. 오늘 2차 전지들이 뭐 좋은 그 공매도 거래 아주 많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리노공업, 엔캠, 나노신소재.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는 유한타증권, 쿠크홀딩스, 신대양재지, 현대GF홀딩스, 이노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제테마, 모두투어, 디오, 마크로젠, 아난티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써드린 글입니다. 뭐 여러 길게 써드렸지만 그중에 일부 잠깐만 보여드리면, 지금 코스피가 저는 되게 매수 기회를 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여드렸고, 이거를 이제 보조지표 가지고 해석을 해보니 오늘 매수할 만한 신호가 나와서, 이게 1년치 일봉을 찾아보니까 7번째 이번에 나온 거고,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모레, 어쨌든 이번 주 안에 이 매수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들을 좀 보자 하면서 몇 종목을 오늘 아침에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추천했던 게 삼성전자였고, 이제 뭐 몇 종목을 추천해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거는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올해 2024년치만 본 건데요. 23년도 6월부터 보면 이제 7번째 이렇게 나오는 건데, 아래쪽에 스토캐스틱이 골든크로스가 이렇게 과매도권에서 나올 때, 이 위쪽에 차트 보면은 정말 주가가 저점에서 반등합니다. 두 번째도 4월 달에도 반등했죠. 이번에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가가, 이 코스피 지수가 121선 부근에서 장대 음봉 3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1선 부근에서 더 안 빠진 뒤에 오늘 나온 건데, 두 가지죠. 하나는 121선 지지를 받았다는 거, 또 하나는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에서 골든크로스 나오기 바로 직전이라 언제든 매수할 타이밍이라는 거, 이걸 알 수가 있었던 거고요. 자, 코스닥도 똑같이 보면 이렇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과매도권에서 골든크로스 나왔던 게 세 번째인데 똑같죠. 2월, 그 다음에 4월, 이번에 5월 이렇게 나왔는데 역시 똑같습니다. 바닥에서 계속 반등이 딱 나오고 아주 최저점에서 이런 신호가 나와요. 그래서 이 신호를 잘 보고 있다가 매수를 하면 너무 좋은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오늘은 삼성전자, 에코프로 BM, 나노신소재 세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마침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좀 그대로 똑같이 보여드리면, 자, 수급 보면 오늘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세게 들어왔고, 외국인이 180만 주 넘게 샀죠. 뭐 기관 보면 다 샀어요. 그죠? 그리고 어제 대비해서 2,200원이 올라왔는데요. 뭐 시간외가 거래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의미 없지만 약간의 상승, 강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면 방금 코스피 지수하고 거의 유사하죠. 장대 음봉 3번 나오고 나서 241선입니다. 지수는 121선이지만 삼성전자 개별 종목은 241선 부근에서
안 빠지고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아직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241선 지지를 확인하면서 오늘 반등이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위쪽에 121선 위로 갔다가 밀렸어요.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물론 결과적으로 3% 정도 올랐으니까 강했지만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일단 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미국 증시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121선을 뚫으면, 이걸 121선을 뚫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더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일단 최저점 바닥권에서 샀기 때문에 121선 부근을 돌파하는지 뭐 그거를 더 관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추가로 밀린다고 하면 241선 부근, 241선을 하향 이탈하면 그때 손절, 뭐 손절 내지는 뭐 일부 비중 축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241선, 위쪽에 121선 부근에서 일단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오늘 241선 지지는 확인했고 121선은 살짝 돌파를 하지 못하고 살짝 눌렸다는 거. 이걸 돌파하게 되면 위쪽에 오늘 눌린, 정확하게 11선에서 눌렸는데, 이거 동시에 두 개의 이평선이 있기 때문에 저항이 셌던 거고, 이걸 돌파하면 위쪽에 21선 77,500원 부근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입니다. 오늘 반대조 삼성전자랑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세게 나왔고요. 기관이 53,000주를 매도해서 좀 최근 일주일 동안 20만 주 넘게 매도를 한 것 같아요. 20만 주 정도 매도를 했는데 어쨌든 19만 원대가 다시 무너졌습니다. 시간에도 약보합권에 가고 있는 중이고요. 에코프로 BM 일봉을 보면 481선 아래쪽으로 밀린 다음에 짧은 단기 이평선들이 계속 누르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와도 약하고 다시 빠지고,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만 8천 원 기록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 하락세가 좀 더 이어진다면 18만 원 가까이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차 전지들이 다 빠진 게 아니에요. 오늘 나노신소재 보여드리면, 나노신소재는 1,100원 올랐습니다. 지난주였나요? 나노신소재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게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그 10만 원을 바닥으로 제시해드리면서 10만 원보다 안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10만 원, 거의 10만 원에서 매수를 해서 지금 들고 있거든요. 근데 11만 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냥 며칠, 한 3일 4일 만에 10% 정도의 수익을 내는 거죠. 이게 나노신소재도 바닥 저점을 그냥 알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뭐 왕창 뭐 100% 막 이렇게 매수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바닥을 알고 매수를 분할 매수해서 사보자는 말씀을 드렸었고, 10만 원 정도면 저점이다, 이렇게 그 표현을 했었는데 어느새 11만 원을 돌파했고, 그 사이에 아주 든든하잖아요. 금융투자 매수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면 금융투자는 뭐 지금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혀 기관 매수에 대해서 지금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구간. 그러면 연기금도 마침 4일 연속 매수해주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1만 원 돌파를 한 거고요. 여기서 더 갈 수 있을지는 일봉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시간을 먼저 보면 보합권에 지금 머물고 있고요. 일봉 차트를 보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481선 아래로 빠지고 나면 이게 너무 지나치다는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 1월, 2월에도 481선 하향 이탈할 때 94,000원대에서 바닥을 찍은 다음에 한 달 만에 얼마까지 올라갔냐면요. 16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15만 원대 후반까지. 이게 이런 종목들은 2차 전지에 어떤 그 이슈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호재성 이슈가 딱 나오는 순간 이 소재주들은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상승세로 바뀌고 있는 게 2차 전지 대형주들의 하락세가 완전히 하락 추세로 바뀌었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상승을 하는데, 자, 중요한 거 위쪽에 481선은 지금 몇 달째 아주 중요한 고비가 되고 있죠.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선이 될 거예요. 그래서 11만 6천 원짜리인데요. 일단 목표를 11만 5천 원 정도 잡고 11만 6천 원 481선에서 눌리면 그때는 비중을 약간 줄였다가 이 481선을 돌파할 때 다시 그 매도한 물량만큼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단숨에 돌파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더 좋다. 그래서 나노신소재 지금 481선 아래에서는 특히 10만 원 가까이 붙었을 때는 10만 원을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매수를 나눠서 매수를 하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제가 오늘 무슨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요. 더 여유 있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일단 세 종목 말씀드리고 오늘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물지수 보면은 이렇게 다우도 40포인트, S&P 500도 6포인트, 나스닥도 44포인트.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우는 마이너스 6으로 내려왔네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개장까지 멀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요. S&P 500은 7포인트, 나스닥이 67포인트. 나스닥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상승이 오늘 밤에 미국 증시에서 이어지고 나오면 지금 PC 지수 때문에 좀 상승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형주들, 반도체 특히 엔비디아 뭐 관련된 반도체들이 내일 한 번 더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 미국의 경우 그 제조업 지수가 이제 오늘 나오는데 그것도 만약에 시장 예상치하고 일치를 하면 더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번 주 목요일 6월 6일에 있을, 우리는 현충일 휴장을 합니다만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 결정이 나오면 시장에 좋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마지막, 다음 주에 FOMC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 전반적인 경계 심리는 유지될 거다.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너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도 그게 상승 추세로 확 급등하는 그런 모양새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것, 그거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오늘 밤, 그 다음에 6일에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있을 FOMC, 이 세 번의 아주 중요한 고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